가장 흔한 신호는 브레인 포그입니다. 이름 그대로 뇌에 안개가 낀 느낌이 드는데 머릿속이 굉장히 멍하고 집중력도 떨어지고 무슨 단어를 말하려고 할 때 생각도 잘 안 나고 이런 증상들이 나타나고요. 이런 증상이 있어도 사실 검사를 해도 특별히 이상이 없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그냥 단순히 좀 피곤해서 그런가? 잠을 잘 못 자서 그런가? 이러고 넘기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브레인 포그 외에도 충분히 잠을 자고 일어났는데 아침에 개운하지 않다. 오후만 되면 두통이 생긴다. 갑자기 일어설 때 어지럽다 혹은 이명이 들린다. 이런 여러 가지 증상들이 반복된다면 뇌혈류 기능이 떨어지고 있다는 걸 의심해 볼 수 있어요. 안녕하세요, 교양식 채널 구독자 여러분. 저는 자율신경으로 환자를 치료하고 있는 한의사 박수현 원장이라고 합니다. 뇌혈류라는 게 정확히 무엇인가요? 뇌혈류는 이름 그대로 뇌에 공급되는 혈액의 흐름을 말합니다. 그런데 뇌혈류가 굉장히 중요한 이유가 뇌는 우리 몸에서 전체 무게 중에 한 2% 정도 차지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2%밖에 차지 않는 작은 뇌가 무려 전체 에너지의 20% 이상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뇌가 혈액 공급에 굉장히 민감한 기관이라는 거죠. 쉽게 말하면 뇌는 24시간 풀 가동되는 슈퍼컴퓨터와 같습니다. 컴퓨터가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전기가 끊임없이 잘 공급이 돼야 하잖아요. 뇌도 똑같습니다. 뇌에도 뇌혈류 공급이 끊임없이 잘 유지가 돼야 합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하냐면 뇌로 가는 혈액 공급이 단 몇 분이라도 끊기면 뇌세포가 바로 죽기 시작합니다. 보기보다 엄청 예민한 기관이에요. 뇌혈류가 떨어지기 시작하면 몸에서는 어떤 신호가 나타나나요? 여러 가지 증상들이 있는데 가장 흔한 신호는 브레인 포그입니다. 이름 그대로 뇌에 안개가 낀 느낌이 드는데 머릿속이 굉장히 멍하고 집중력도 떨어지고 무슨 단어를 말하려고 할 때 생각도 잘 안 나고 이런 증상들이 나타나고요. 이런 증상이 있어도 사실 검사를 해도 특별히 이상이 없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그냥 단순히 좀 피곤해서 그런가? 잠을 잘 못 자서 그런가? 이러고 넘기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브레인 포그 외에도 충분히 잠을 자고 일어났는데 아침에 개운하지 않다. 오후만 되면 두통이 생긴다. 갑자기 일어설 때 어지럽다 혹은 이명이 들린다. 이런 여러 가지 증상들이 반복된다면 뇌혈류 기능이 떨어지고 있다는 걸 의심해 볼 수 있어요. 뇌혈류 기능이 떨어지는지 아닌지 구분하는 방법은 굉장히 단순한데 하루 이틀 쉬었더니 이런 증상들이 바로 회복된다 라고 하면 그냥 단순 피로고요. 계속해서 잠을 잘 자고 쉬어도 반복된다면 뇌신경이나 뇌혈류 기능이 떨어졌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런 단순 피로 증상, 이게 만성 피로가 되면 뇌혈류에도 안 좋은가요? 단순 피로와 만성 피로는 굉장히 큰 차이가 있는데 단순 피로라고 하면 우리가 잠깐 과로를 하거나 하루 잠을 못 자거나 아니면 무언가에 집중을 하거나 하면 사람은 건강한 사람도 누구나 잠깐 피곤함을 느끼게 되거든요. 그런데 만성 피로라고 하는 건 이게 잠깐 일시적인 게 아니라 굉장히 장기간 이어지면서 아무리 쉬어도 극복이 되지 않고 또 이런 피로감이 일상생활에 지장을 초래했을 때 이걸 만성 피로 증후군이라고 따로 구분을 합니다. 만성 피로가 있다고 해서 뇌혈류 공급이 무조건 떨어진다라고 할 수는 없지만 기본적으로 만성 피로가 생기신 분들은 전신 혈류 공급 자체가 떨어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혈류 공급이 떨어지면서 하필 내가 운이 없게 뇌로 가는 혈류 공급이 떨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당연히 뇌혈류 건강을 걱정하시는 분들은 평상시에 피로감 같은 게 있는지 지켜보시는 것도 되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나는 원래 한평생을 잠을 자도 그렇게 개운하지 않았다. 이런 분들 만성 피로 좀 의심해 볼 만할까요? 만성 피로는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만약 이런 피로감이 있는데 이 피로감이 그냥 견딜만 하다. 일을 하거나 공부를 하거나 사회생활을 하는데 지장이 없다라고 하면 만성 피로 증후군이라고 진단을 하진 않고요. 계속해서 만성적으로 이어지는 피로감 때문에 일상생활 자체가 어려워지면 그걸 만성 피로 증후군이라고 진단을 합니다. 뇌혈류가 나빠지면 치매 위험 높아질까요? 뇌혈류와 치매는 굉장히 밀접한 연관이 있어요. 우리 뇌는 자는 동안 글림프 시스템이라는 쉽게 말하면 뇌 청소 시스템이 작동합니다. 뇌 안에는 뇌 척수액이라는 물질이 있는데 이게 뇌 전체를 흐르면서 치매의 원인 물질인 베타 아밀로이드 같은 노폐물을 깨끗이 씻어내는 거예요. 우리가 일상생활을 하면서도 매일매일 엄청나게 많은 쓰레기가 생기는데 이게 자고 일어나면 막 쓰레기통 이런 데가 다 치워져 있잖아요. 이게 저절로 치워지는 게 아니고 우리가 자는 시간에 이게 환경미화원분들이 다 청소차 가지고 와서 다 이렇게 청소를 하고 가지고 가시는 거거든요. 쓰레기가 그냥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뇌도 마찬가지인데 우리가 자는 동안 이런 여러 가지 쓰레기와 같은 노폐물들이 깨끗하게 청소가 되는데 뇌혈류 순환이 떨어지면 이 청소 과정 자체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요.
혹은 청소를 한다고 해도 청소의 효율성이 점점 떨어집니다. 그러면 점점 노폐물이 쌓이면서 신경세포가 손상되고 그게 장기간 이어지면 결국 치매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치매는 교통사고처럼 어느 날 갑자기 오는 게 아니라 수년, 수십 년간 서서히 노폐물이 쌓인 결과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청소의 효율이 떨어지는 거에 스트레스도 좀 영향을 주나요? 스트레스도 당연히 영향을 줄 수 있는데 기본적으로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 스트레스 호르몬이 분비돼요. 이걸 코르티솔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스트레스를 받게 됐을 때 우리 몸은 이게 비상 상황이라고 인식을 하게 되거든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혈관마다 약간 다르긴 한데 대부분 혈관이 수축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혈관이 수축되면서 혈류순환 기능 자체가 좀 떨어지게 되거든요. 잠깐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는 이렇게 혈관이 수축됐다가 다시 이완되기 때문에 큰 문제가 생기지 않지만 만약 내가 스트레스를 받는 상황이 뭐 하루 이틀이 아니라 뭐 수년, 수십 년 이렇게 만성 스트레스로 이어지는 경우에는 뇌혈류 순환이 떨어질 수 있고 또 그러면서 이런 글림프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게 됩니다. 화병이라는 게 한국인만 앓는 병이다라는 얘기가 있었거든요. 그런 화병도 지금 이런 뇌혈류에도 영향을 미치는 치매의 원인이 되는 요인이 될 수도 있을까요? 화병이라고 하는 게 사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다 존재하는데 이게 용어 자체가 한문으로 된 한의학적 용어다 보니까 한국에서는 화병이라고 많이 알려져 있거든요. 그런데 화병은 현대의학적으로 해석을 하면 만성 스트레스 상태라고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소위 우리가 화병하면 떠오르는 이미지가 막 이렇게 좀 기분도 초조하고 짜증도 나고 이렇게 상열감도 생기고 가슴도 두근거리고 답답하고 이런 증상들을 생각하는데 이게 정확하게 만성 스트레스로 인해서 교감신경이 항진됐을 때 나타나는 증상과 일치하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 뇌혈류 순환이 떨어지는 원리와 같이 당연히 화병이 오래되신 분들도 뇌혈류 순환이 같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또 나도 모르게 뇌를 빨리 늙게 만드는 습관을 가지고 있던 분들 어떤 사례가 있는지 저희도 들어보고 싶은데요. 제가 진료실에서 자주 보는 케이스를 말씀드릴게요. 대부분 직장인분들이 많이 해당되시는데 30, 40대 직장인분들이 제 생각엔 제일 심각한 것 같은데 뭐 매일 앉아서 이렇게 일하시느라 모니터를 쳐다보고 있고 퇴근하고 나면 힘드시니까 소파에 누워서 또 스마트폰 보고 계시고 또 잠을 일찍 자기가 뭔가 아쉬워서 또 새벽에 늦게 잡니다. 운동을 규칙적으로 하지 않고 그냥 생각날 때 혹은 하지 않거나 하시고요. 뭐 회식을 하게 되거나 아니면 스트레스를 받을 때 이걸 풀기 위해서 술 혹은 담배도 많이 하십니다. 이게 다 알게 모르게 뇌를 엄청나게 혹사시키고 있는 건데요. 일단 첫 번째로 장시간 앉아있는 자세만으로도 뇌로 가는 목에 위치한 경동맥이나 추골동맥을 압박하면서 뇌혈류가 줄게 되고요. 스마트폰을 보느라 수면 시간이 부족해지면 아까 말씀드린 뇌 청소 시스템이 글림프 시스템의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게 됩니다. 또 스마트폰을 보면서 나오는 블루라이트 때문에 일종의 수면 호르몬인 멜라토닌 분비도 저해되고요. 사실 이런 습관들을 하루 이틀 반복해도 나이가 젊으실 때는 겉으로 봤을 때 대부분 멀쩡하고 티도 안 납니다. 하지만 치매라는 게 단기간에 발생하는 게 아니라 수십 년 습관이 누적되는 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런 습관들을 하루 이틀, 1년, 2년 유지하다 보면 뇌가 서서히 노화가 가속화되는 겁니다. 지금 설명해 주신 것 중에 흡연, 음주, 그리고 수면 부족 이 중에는 뭐가 제일 나쁜가요? 세 개가 사실 다 나빠서 우열을 가리기가 좀 어렵긴 한데 음주는 일부에서는 혈류순환을 더 좋게 한다고도 알려져 있거든요. 그것 때문에 하루에 소량의 음주가 혈류순환에 도움이 된다고 알려져 있던 건데 물론 요즘은 음주도 좀 장기간 하게 되면 당연히 뇌혈류 건강에 좋지 않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막상 막하인 게 담배와 수면 부족인데 담배 자체가 혈액순환을 떨어뜨리게 되고요. 수면 부족 같은 경우는 글림프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게 됩니다. 그런데 제 생각에 제일 나쁜 건 수면 부족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활을 하면서 마치 자동차가 기름을 먹고 나면 이걸 이용해서 달리고 뒤에 매연이 나오잖아요. 이게 기본적인 생체 원리와 같은데 우리가 여러 가지 활동을 하고 뭐 생각을 하고 운동을 하고 밥을 먹고 이러면서 몸 안에 굉장히 많은 노폐물이 쌓이게 되고 특히 뇌에 쌓이는 베타 아밀로이드라는 물질은 치매를 유발하는 핵심 물질입니다. 그런데 잠을 하루 이틀만 안 자도 이런 노폐물들이 굉장히 많이 쌓이게 되고 장기간 불면증이 있으신 분들이 실제로 치매 발병률이 정상적인 수면을 하시는 분들보다 현저히 높으세요. 그래서 잠을 잘 자는 게 치매 예방에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실제로 최근에 수면 부족으로 진료실 찾아오시는 분들 좀 많은가요?
요즘은 점점 많아지시는 것 같아요. 건강을 위해 필요한 평균 수면 시간을 하루에 7시간에서 8시간 정도 잡는데 이게 여러 가지 요건 때문에 한국인들 같은 경우는 이 수면 시간보다 부족하게 주무시는 경우가 많거든요. 기본적으로 경쟁사회에 살다 보니까 스트레스도 굉장히 많이 받으시는 경우가 많고 통근 시간도 길다 보니까 아침에 일찍 일어나고 저녁에 늦게 퇴근해야 하고 또 요즘은 많이 사라지긴 했지만 음주 문화나 회식 문화 같은 것들이 좀 겹쳐져서 이런 것들이 모두 불면증을 유발하는 핵심 원인이 됩니다. 이 외에도 뇌 건강을 악화시키는 다른 원인들 어떤 게 있는지 궁금한데요. 크게 4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만성 스트레스입니다. 스트레스를 계속해서 받게 되면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이 장기간 높게 유지되면서 뇌의 핵심 영역 중 기억을 담당하는 해마 부분이 위축됩니다. 두 번째는 과도한 음주입니다. 알코올은 몸 안에서 아세트알데하이드로 분해되고 나면 이 성분들이 뇌를 직접적으로 위축시키고 전두엽을 손상시킵니다. 세 번째는 좀 의외로 사회적 고립이에요. 사람이랑 대화를 하거나 아니면 새로운 친구를 사귀는 것처럼 사람 간 관계를 맺는 게 뇌를 자극하는 큰 훈련이 됩니다. 그런데 혼자 있으면 있을수록 이런 뇌를 훈련할 수 있는 기회가 점점 줄어들게 되거든요. 네 번째는 고혈당입니다. 혈당이 높을 때 단순히 당뇨만 문제가 되는 게 아니고요. 혈당이 높은 상태가 지속되다 보면 우리 몸 안에 존재하는 작은 미세혈관들이 손상됩니다. 이게 손발에 생길 수도 있고 뇌혈류에 생길 수도 있는데 이게 뇌혈류에 발생하면 바로 뇌 건강에 직격탄이 될 수 있습니다. 이게 뇌혈류에 발생을 할지 아니면 손발 이런 데 발생할지는 그 사람 몸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죠? 네, 이거는 유전적 요인이라고 보면 되고 조금 더 쉽게 표현하면 사람마다 자기 운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혈관 자체가 전신이 이어져 있다 보니까 누구는 뇌혈류 기능이 떨어질 수도 있고 누구는 손발과 같은 말초혈관이 떨어질 수도 있는데 이게 사실 어디 혈관이 안 좋아질지 미리 알 수는 없어요. 그런데 우리 몸의 혈류 시스템 중에 가장 중요한 부위가 바로 심장이랑 뇌거든요. 이 부위는 조금만 혈류 공급이 끊겨도 생명에 치명적일 수 있기 때문에 평상시 혈액순환이 잘 안 되시는 분들은 늘 주의를 해야 합니다. 혈당이 높은 상태가 지속되면 손상이 된다고 하셨는데 이게 지속된다는 범위가 몇 년 단위인 건가요? 몇 달 단위인 건가요? 이것도 사람마다 사실 차이가 있어요. 고혈당이 높게 유지되면 우리가 당뇨라고 부르는데 당뇨가 많은 분들이 아시는 것과 다르게 사실 증상이 많이 없습니다. 당뇨하면 다음 단뇨 다갈이라고 해서 목도 마를 것 같고 물도 많이 마실 것 같고 소변도 많이 보고 이런 증상들을 많이 얘기하시는데 이건 사실 당뇨 초기 증상이 아니라 당뇨가 상당히 많이 진행됐을 때 거의 말기 단계에 나타나는 증상이고 또 당뇨의 가장 무서운 점이 합병증이거든요. 당뇨가 증상이 없는데 이게 장기간 지속되다 보면 혈관 자체가 손상이 되거나 아니면 신경이 손상돼서 어떤 분들은 시력을 잃으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게 바로 고혈당 상태가 오래 지속돼서 그렇거든요. 그래서 당뇨의 합병증이 발생하는 원리와 마찬가지로 혈관 자체가 고혈당이 계속해서 유지되면 이 혈관 자체에 염증 물질이 많이 쌓이면서 당연히 혈류순환이 떨어지게 됩니다. 치매는 예방이 가능한 질환일까요? 희망적인 소식을 하나 말씀드리자면 치매는 어느 정도 예방이 가능합니다. 100%까지는 아닌데 연구에 따르면 특정 영역에서는 거의 40%, 한 45%까지 우리가 생활 습관을 통해서 예방을 할 수도 있다는 결과가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치매는 교통사고나 외상처럼 한 번에 꽝 하고 발생하는 질환이 아니라 장기간 여러 가지 생활 습관이 누적돼서 생기는 질환입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예를 들어 40대, 50대고 생활 습관이 지금까지 안 좋았더라도 당장 나쁜 습관을 줄이고 좋은 습관을 늘리다 보면 치매도 예방을 할 수 있다는 뜻이죠. 저는 항상 치료 자체보다는 훈련을 굉장히 강조하는데 치매가 여기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을 보시는 것 자체가 치매를 예방하는 시작이라고 생각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독서, 바둑 같은 활동, 뇌 건강에 도움이 된다라는 얘기 많이 들었는데요. 이거 정말 사실인가요?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런데 조건이 있어요. 새로운 자극을 하는 게 좋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바둑을 수십 년간 둬온 사람이라고 하면 지금부터 치매 예방을 위해서 새로운 취미나 운동을 할 때 바둑을 두는 것보다는 안 해봤던 운동, 다른 활동을 해보시는 게 더 좋아요. 예를 들어서 새로 악기를 배우시는 것도 좋고 새로운 언어를 배우시는 것도 굉장히 좋습니다. 근력 운동을 해보신 분들은 아실 텐데 뇌도 근육 성장이랑 똑같아요. 우리가 헬스장에서 근력 운동을 할 때
예를 들면 내가 가슴 운동을 매일 10kg로 반복한다라고 하면 처음에는 10kg만 들어도 가슴 근육이 점점 커지지만 나중에 10kg만 반복하다 보면 일정 부분 이상 근육량이 커지지 않습니다. 이게 점진적 과부하의 원리라고 하는데 10kg의 부하를 주다가 일정 수준이 넘어서면 20kg, 또 이게 적응되면 30kg 이런 식으로 새로운 부하를 줘야 근육이 성장하거든요. 뇌도 똑같은데 익숙한 운동만 반복하다 보면 그 이상의 자극을 받기가 어렵습니다. 우리가 낯설거나 새로운 것에 도전을 할 때 뇌에서는 BDNF라는 물질이 분비되는데 이게 쉽게 말하면 뇌의 성장 호르몬과 같아요. 이 BDNF가 분비되면서 뇌에 새로운 신경세포가 만들어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또 이 외에도 책을 읽는 것도 제가 굉장히 추천을 많이 해드리는데 TV나 유튜브처럼 내가 수동적으로 뭔가 그냥 시청만 하는 것보다는 직접 뇌를 사용하면서 생각을 하면서 뭔가 읽어내는 것, 이렇게 능동적으로 하는 행위들이 이 BDNF를 훨씬 더 많이 분비합니다. 미디어에서 한때 유행했던 게 고스톱 치면은 치매 예방된다 이런 말이 있는데 정말 이것도 사실일까요? 저는 사실 고스톱을 칠 줄 모르는데 고스톱을 처음 쳐보시는 분들은 이걸 치기 위해서는 이 룰을 새로 배우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첫 번째로 이렇게 새로운 뭔가 규칙을 배우는 것 자체가 뇌훈련이 될 수 있을 것 같고, 두 번째는 고스톱이 혼자 치는 게 아니라 여러 사람과 같이 치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사회적 교류를 하는 것도 치매 예방에 도움이 돼서 제 생각에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계속 얘기해 주셨던 게 뇌를 자극해서 새로운 자극을 계속 준다라는 거였는데 3개월에서 6개월 단위로 새로운 취미를 이렇게 바꿔주면서 다니시는 것도 좀 도움이 될까요, 그러면? 기간이 사실 정해져 있는 건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좀 3개월 만에 이게 익숙해질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6개월 만에 익숙해질 수도 있는데 이게 사람마다 예를 들어 운동 같은 거나 아니면 새로운 걸 배우다 보면 일정 시점이 넘어가면 이거를 좀 충분히 많이 했다라고 느끼는 시점이 있을 거거든요. 그러면 그때는 이게 좀 익숙해진 상태입니다. 그래서 취미보다도 내가 치매 예방을 위해서 어떤 새로운 행위를 계속 해봐야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사람마다 본인이 좀 익숙해지는 기간, 3개월, 6개월 혹은 1년이 될 수도 있어요. 기간 자체가 중요한 건 아니고 스스로 뇌가 얼마나 빨리 적응을 하는지가 중요한 거라서 본인 상태에 맞게끔 좀 운동을 바꿔가면서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효과적인 뇌 건강 운동은 또 뭘까요? 제가 가장 많이 추천드리는 운동은 러닝입니다. 러닝이 힘들다라고 하시면 빠르게 걷기나 아니면 아주 가볍게 뛰는 슬로우 조깅도 좋아요. 아까 BDNF를 설명드렸었는데 러닝 같은 유산소 운동을 할 때 이 BDNF가 엄청나게 많이 분비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뇌과학자들이 러닝을 그렇게 많이 한다고 해요. 만약 러닝 외에 집에서 가볍게 할 수 있는 스트레칭이나 마사지로는 목에 있는 근육들을 많이 풀어주시면 좋습니다. 이렇게 옆목에 있는 흉쇄유돌근이나 아니면 뒷목 쪽도 많이 풀어주시면 뇌로 가는 혈류순환이 개선될 수 있고요. 또 혈류순환이 떨어지시는 분들이 알게 모르게 흉식호흡을 많이 하시는데 가슴을 써서 하는 호흡 자체가 상체 근육을 굉장히 많이 긴장시키고 혈관을 수축시키게 됩니다. 그래서 가슴이 아니라 횡격막, 배를 이용한 복식호흡을 많이 하시는 것도 코어 근육을 강화시켜주고 전신 순환을 올바르게 해줘서 뇌혈류 순환을 더 건강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혹시 내가 복식 호흡을 하는지 아닌지를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지금 바로 테스트를 해볼 수 있는데 이렇게 양손이 있다라고 하면 한 손은 이렇게 가슴 위에 두시고요. 한 손은 배 위에 두시면 됩니다. 배꼽보다 조금 위로 두시면 돼요. 이 상태에서 내가 가볍게 숨을 들이마시고 한번 내쉬어보시면 됩니다. 이때 가슴에 위치한 손이 좀 올라간다 라고 느끼시는 분들은 흉식호흡을 하고 계시는 거고, 배에 위치한 손이 올라가시는 분들은 복식호흡을 하고 계시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현대인분들이 사실 대부분 흉식호흡을 많이 하세요. 우리가 원래 일상생활에서는 흉식호흡과 복식호흡을 번갈아 가면서 해야 되는데 흉식호흡은 좀 긴장하거나 스트레스를 받거나 좀 중요한 일을 앞두고 있을 때 숨을 일부러 빨리 쉬게 만드는 역할을 하고, 복식호흡은 수면을 취할 때나 밥 먹을 때, 휴식할 때 이럴 때 몸을 편안하게 이완시켜주기 위해서 호흡을 하게 되는데 기본적으로 현대인분들이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긴장할 일이 많으시다 보니까 그냥 24시간 계속 흉식호흡을 하고 계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처음에는 내가 의식적으로 이렇게 손을 대놓고 복식호흡을 하다 보면 나중에 훈련이 충분히 되고 코어 근육이 튼튼해졌을 때 무의식적으로도 복식호흡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제가 예전에는 10분 하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렇게 하라고 하니까 잘 못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는 너무 무리해서 하지 마시고 자기 전에 한 1분 정도만 이렇게 한번 연습을 해보시고 이게 익숙해지시면 나중에는 손을 떼고 또 1분이 아니라
5분, 10분, 1시간 이렇게 늘려가면서 연습을 하시면 됩니다. 뇌혈류 건강에 수면 습관 얼마나 중요한지도 들어볼게요. 뇌 글림프 시스템을 말씀드렸잖아요. 뇌에 쌓인 노폐물, 쓰레기들을 깨끗하게 청소하는 시스템인데 이 글림프 시스템은 반드시 잠을 자야 활성화됩니다. 그래서 수면이라고 하는 게 여러 가지 작용이 있지만 그냥 단순히 잠만 자는 시간이 아니에요. 자동차도 매일 달리게 되면 정기적으로 좀 쉬게도 해주고 또 주기적으로 정비소도 가고 그렇게 관리를 하잖아요. 뇌도 마찬가지입니다. 수면 중에 글림프 시스템이 가장 활발하게 활성화가 되면서 뇌에 쌓인 노폐물들을 청소하기 때문에 수면이 부족하면 마치 우리 아파트에 그날 당일에는 쓰레기차가 안 오고 그냥 지나가서 다음날 쓰레기가 쌓여 있는 것처럼 우리 뇌에도 노폐물이 수면이 부족한 만큼 그대로 더 쌓인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기 전에 잠 잘 오는 비법 좀 소개해 주세요. 자기 전에 할 수 있는 아주 간단한 3가지 방법을 추천해 드릴게요. 첫 번째는 귀 마사지입니다. 귀 마사지가 왜 좋냐면 귀에는 미주신경이라는 게 분포하고 있는데 이 미주신경이 휴식과 이완을 도와주는 부교감 신경 중 아주 핵심적인 신경이에요. 그래서 귀를 그냥 이렇게 잡아당겨 주셔도 좋고요. 한 10초 정도씩 잡아당겨 주시면 됩니다. 아니면 이렇게 손가락을 이용해서 이렇게 귀에 튀어나온 부분이 있잖아요. 이 이주 부분을 이렇게 꾹 눌러 주셔도 좋아요. 그래서 이런 마사지를 한 1분 정도 반복해 주시면 좋고 귀 마사지를 제대로 하시면 실제로 이걸 하자마자 좀 하품이 난다고 하시는 분들도 있으십니다. 실제로 귀에도 많은 근육과 혈관이 분포하고 있는데 우리가 목 어깨 안 좋으신 분들이 마사지 같은 거 받을 때 누르면 아파하시잖아요. 귀도 마찬가지로 근육이 많이 경직되고 혈류순환이 떨어지고 또 미주신경 기능이 떨어지신 분들은 실제로 조금만 눌러도 엄청 아파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내가 예를 들면 귀를 이렇게 한 반 접어봤는데 악 소리가 날 정도로 아프다라고 하면 몸 상태가 안 좋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귀 마사지는 굉장히 효과적이고 실제로 한의학에서는 이침이라고 해서 이 부에 침 치료를 하기도 하거든요. 꼭 이침 치료를 받을 필요 없이 집에서도 간단하게 손으로 많이 풀어주면 실제로 부교감 신경이 좋아지는 경우가 많아서 방법이 되게 간단하니까 많이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두 번째는 사륙호흡법입니다. 원래는 복식호흡을 하시면 좋은데 복식호흡이 처음에 할 때 좀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그러면 이것보다 더 쉬운 단계로 사륙호흡법을 알려드리는데 쉽게 말해서 4초간 들이마시고 6초간 내쉬는 겁니다.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처음 해보신 분들은 이걸 조금만 해도 몸이 굉장히 좀 휴식과 이완을 취할 수 있는 느낌이 나거든요. 왜 그런가 하냐면 기본적으로 현대인 분들이 호흡을 굉장히 빠르게 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특히 흉식 호흡을 하다 보면 호흡을 천천히 하지 못하고 굉장히 빠르고 얕게 하기 때문에 이 자체가 몸에 긴장감을 유발하고 혈류순환을 떨어뜨리게 됩니다. 반대로 호흡만 조금 느리게 해도 혈류순환이 개선되고 신체가 이완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복식호흡을 하기 전 단계 이렇게 사륙호흡법을 한번 연습을 해보시고 이게 만약 익숙해지신 분들은 복식호흡 단계로 넘어가시면 좋습니다. 세 번째는 종아리 스트레칭입니다. 종아리는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사실 제2의 심장이라고 불리는 근육이에요. 우리가 낮에 앉아서 혹은 서서 생활을 하면서 중력의 영향을 받다 보니까 심장에서 뿜어져 나온 혈액이 종아리로 갔다가 다시 올라와야 되는데 이 종아리 근육이 많이 뭉치신 분들은 이 다리 아래쪽에 혈류가 정체돼서 다시 심장이나 뇌로 올라가는 기능이 많이 떨어지게 되거든요. 실제로 밤이 됐을 때 여성분들이 다리가 퉁퉁 붓는 분들이 많으신데 그게 바로 이 원리입니다. 특히 이런 분들은 자기 전에 폼롤러나 아니면 손 마사지볼을 이용해서 종아리 근육을 많이 풀어주시면 말초 혈류순환 자체가 개선이 되면서 뇌혈류순환도 같이 개선될 수 있습니다. 마사지기 같은 거 쓰셔도 되고 저는 폼롤러 제일 많이 추천드리는데 이유는 엄청 싸고 가성비가 좋아서입니다. 종아리 근육에서 이제 너무 아래쪽보다는 가운데 금복이라고 불리는 가장 근육의 두꺼운 부분 있잖아요. 그 부위를 많이 풀어주시면 좋습니다. 특히 밤뿐만 아니라 낮에도 항상 다리가 부으시고 이러신 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붓기 심하신 분들은 압박 스타킹을 신으시는 것도 도움이 되고 이런 여러 가지 관리들은 한 가지 방법만 하기보다는 예를 들면 내가 다리가 많이 붓고 혈류순환이 떨어진다 하시는 분들은 압박 스타킹도 신고 저녁에 마사지도 하고 또 운동도 좀 같이 병행하고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를 같이 하시면 개선이 훨씬 빨리 될 수 있어요. 뇌 건강이 좋은 분들은 공통적인 어떤 생활 습관을 가지고 계신지도 궁금해요. 제가 진료를 보다 보면 유달리 연세가 꽤 있으신 분들도 뇌 기능이 좋으신 분들이 있으시거든요. 이분들 같은 경우는 우선 기상 시간이 일정하고요.
나이가 들었다고 집에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항상 하루에 뭔가 하시는 일이 있습니다. 그게 나가서 운동을 하는 걸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일을 하거나 아니면 아이들을 돌봐주시거나 뭐 이런 항상 정기적으로 어떤 일을 하시고 또 항상 사회적 교류를 많이 하세요. 나이가 들수록 점점 사실 혼자 고립되는 경향이 굉장히 많은데 뭐 가족들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친구들이 될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항상 정기적으로 모임 같은 걸 많이 나가십니다. 또 나이에 관계없이 마치 어린 학생들처럼 새로운 걸 배우는 거에 대한 호기심이 굉장히 많으세요. 새로운 언어를 배우시기도 하고 테니스를 치시던 분이 뭐 골프를 배우시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요. 또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 이걸 마음속에 쌓아두지 않고 자기만의 방식으로 운동을 한다거나 친구를 만난다거나 하는 식으로 그때그때 푸는 방법을 다 가지고 계십니다. 결국은 뇌 건강이라고 하는 게 단순히 뇌에 좋은 음식이나 뇌에 좋은 영양제나 그냥 뇌에 좋은 생활 습관 한 가지라기보다는 여러 가지 이런 관리들을 병행하면서 또 이와 더불어 사회적인 상호작용조차도 뇌 건강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뜻이죠. 그래서 뇌에 좋다는 땡땡 뭐 이런 거 하나만 하기보다는 나의 상황에 따라서 운동도 할 수 있으면 하시면 좋고요. 식단도 지키시면 좋고 친구 관계나 아니면 모임을 나가시는 것처럼 여러 가지를 같이 병행하시면 여러분의 뇌를 훨씬 더 건강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뇌 건강 위해 그래도 50대 이후에 꼭 시작하셔야 되는 습관이 있다면 어떤 건지 추천 부탁드릴게요. 딱 하나만 고르라고 하면 식사 후에 걷기입니다. 식사 후에 그냥 눕는 거랑 움직이는 거랑 같은 양을 먹어도 굉장히 큰 차이가 많이 나는데 고혈당이 혈류순환에 굉장히 안 좋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같은 음식을 먹어도 식후에 10분에서 15분 정도 걷기만 해도 혈당 스파이크가 일어나는 현상이 굉장히 많이 줄어듭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뇌혈류를 개선시키고 또 소화 기능까지 좋아질 수 있어요. 또 식단 이외에도 추가로는 새로운 사람을 만나는 것도 아주 강력하게 권장합니다. 한국인들이 평균적으로 50대가 넘어가면서 이제 뭐 은퇴하시고 하면 사회적인 네트워크가 줄어드는 경우가 많은데 뭐 취미 동호회를 하시거나 아니면 봉사활동을 하는 것처럼 새로운 관계를 만드는 것이 뇌를 아주 강하게 자극하는 훈련이 될 수 있습니다. 혹시 내 뇌혈류가 나빠지고 있나? 이렇게 의심해 봐야 되는 가장 중요한 신호 한 가지가 있다면 무엇일까요? 가장 핵심 증상 한 가지는 수면 시간이 충분한데도 머리가 늘 멍하고 무겁고 개운하지 않다, 이 증상입니다. 수면이라고 하는 게 소위 뇌의 자가 치유 시간인데 원래 밤에 잘 자고 일어나면 머리가 굉장히 맑은 느낌이 나야 하거든요. 그런데 그 수면 시간을 충분히 썼는데도 불구하고 머리가 무겁고 회복이 잘 안 된다는 건 뇌혈류 어딘가에 문제가 쌓이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만약 이런 증상이 매일같이 2주 이상 반복된다면 단순 피로로 그냥 넘기지 마시고 전문가와 상담해 보시는 것도 권장드리고요. 뇌는 막상 증상이 나타나서 아플 때 병원에 가면 굉장히 늦거든요. 아플 때 고치는 질환이 아니라 평상시 뇌가 보내는 신호를 일찍 알아채고 관리하는 것입니다. 뇌혈류를 개선시키는 여러 가지 운동이나 식단이나 생활관리를 통해서 치매를 예방할 수 있는 방법들에 대해서 소개해드렸는데요. 제가 영상 촬영을 할 때마다 늘 말씀드리는 건데 이게 만약에 지금 정말 생활습관이 안 좋고 이러신 분들은 내가 당장 증상이 없어도 뇌혈류가 나빠지고 있으실 가능성이 굉장히 높거든요. 그래서 오늘 말씀드린 여러 가지를 다 한 번에는 못하더라도 예를 들면 내가 잠을 잘 못 잔다라고 하면 자기 전에 귀 마사지를 한 1분 정도 해본다던가 평상시에 호흡이 가쁘고 가슴이 답답하다 면 복식 호흡을 연습해 본다던가 이런 식으로 딱 한 가지씩만 일주일씩 먼저 실천을 해보시면 좋습니다. 그렇게 해서 습관을 바꿔가다 보면 어느새 수개월이 지나 있을 땐 몸이 굉장히 많이 달라져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영상을 보고 그냥 끄지 마시고 딱 한 가지라도 꼭 실천을 하시면 여러분들 뇌 건강에 더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